나옵니다. 여기 완전 쓰레기방이었어요. 와, 진짜 눈 뜨고 볼 수가 없던 쓰레기방이었어요. 한번 와보세요. 이런 부분은 방수 속보를 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타일 시공 시 요 부분은 간격이 넓잖아요. 요 부분은 타일이 시공이 가능하나 여기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 후렘하고 이 사이가 좁잖아요. 얇잖아요. 네. 그러면 난중에 문제가 생기고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요 기역자 있는 유리 부분은 여기 이 도출되는 부분 도장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 색하고 똑같이 여기를 도장.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타일을 이런 경우에 덧방 치면 미관상 그렇죠. 안 좋습니다. 이런 걸 누가 알려줘요. 예. 사장님이니까 예. 다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대로 가고 하여튼 타일 작업 해놓으면은 아주 깔끔하니 아마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사장님은요, 집을 지어보신 분이에요. 그리고 설비도요, 예. 아무나 저는 안 해요. 이렇게 그 고시원에라든지 원룸텔에 가서 보면은 이것도 여기서 물 쓰는 습관도 틀리고 물 네. 뿌리는 습관도 틀리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 이제 타일을 시공을 재시공을 하니까 아마 이런 것은 잡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장님, 그럼 아까 저기는 여기가 유리였잖아요. 예. 화장실이. 이건 뭐예요? 경량 부럭. 경량 블럭? 예. 에어컨 때문에 되는 건가요? 그거는 처음에 했을 때 어떤 시공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에어컨하고는 관련이 그건 없고요. 아니구나. 예, 네. 나옵니다. 여기 완전 쓰레기방이었어요. 와, 진짜 눈 뜨고 볼 수가 없던 쓰레기방이었어요. 한번 와보세요. 철거가 이미 네. 다 된 상태고요. 철거가 돼도 이 방은 더럽네. 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보기에는 더럽잖아요. 아, 유리도 밑에가 깨졌구나. 아니요. 밑에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을 흐르게 잘 해놨네요. 이 물이 이렇게 해서 요리 들어가게 요리 나오지 말고.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이건 참고로 이건 강화유리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특별 제작하지 않으면 깨져버려요. 일비적으로 이렇게 빵꾸 내면 우수수 쏟아져 버린다고. 다 깨져버린다고. 여긴 처음에 진짜 신경을 많이 썼구나. 예. 그래서 내가 설비 부분을 좀 잘 해놓으시지 않나 그렇게 네. 판단되고요. 이 방의 특이사항은 기둥이에요, 요거. 이 기둥은 어떻게 못합니다.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네네. 기둥. 이거는 철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원래 시멘인데 이렇게 탄탄하게 예쁘게 또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옛날 원장님. 그럼 사장님, 저기 누수는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서 석고 처리, 방수 석고 처리. 오늘까지의 작업은 전체 다 철거고요. 네. 그 다음에 내일부터의 작업은 어떤 거죠, 사장님? 내일은 네. 월요일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폐기물 처리해야 되고 화요일 날 이거를 철거를 하면서 액세서리 요 철거하면서. 부분 요거 이 앵글별을 빼고 타일을 시공할 수 있게끔 프로그라는 부속이 있어요. 그걸 다 박아놓을 것이고요. 전문 용어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요 덧방초는 이 타일 하단부를 네. 제가 점검을 해서 뛸 수 있으면 뛸려고 그래요. 원래 일반 업체 같으면은요, 그냥 와서 그렇죠. 타일을 붙이고 말아버려요. 예. 이렇게 처음에 다 잡아야지 예. 운영하시는 고시원 원장님들이 예. 수월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복도인데 왜 여기 곰팡이가 생겼지? 공기의 편차. 내창방이라서. 예. 네. 사람들이 살면은 계속 문을 닫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도배 시공할 때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면 도배 하시는 분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이런 거는. 도배할 때 그럼 내창방은 좀 더 신경을 그렇죠. 써달라. 이런 부분은 내부에다가 다시 뭘 하나 처리하는 붙여서? 게 그 제품이 있습니다. 초배지 말고 그럼 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초배지도 여러 가지인데 제품으로 해서 처리 좀 해 주십시오 하면 가능합니다. 요거 이렇게 점검구를 내라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지금 의심스러우니까 여기다 점검구를 이렇게 시공을 할 겁니다. 이 점검구의 용도는 천정 속에 어떠한 배관이 지나간다든지 어떠한 물체가 있다든지 어떠한 문제로 해서 물이 샌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뚜껑을 열고 보라는 게 점검구입니다. 사장님, 그러면 네네. 고시원을 볼 때요, 점검구가 많으면 안 좋은 거죠? 그쪽마다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꼭 그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 위층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점검을 열고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점검구를
사실상 이런 거 만들 때는 목수들이 처음에 시공할 때 네. 아주 싫어해요. 일이 많으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아. 이거를 많이 내놓으면은 건물주로서는 아. 좋은 겁니다. 이렇게 넓은 평수라든지 이렇게 집합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요소에마다 점검구를 필히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많다고 다 누수가 아니, 많거나 그럼요. 안 좋은 건 아니죠?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건물 점검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에서 우리가 이 현관을 쭉 보면은 원래는 이런 경우에는 두 군데가 있어야 돼요. 저 끝, 이쪽 끝. 원래는. 근데 점검구가 많이 있는 건물은 하자가 많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처음에 시공상에 건물을 짓고 나서 시공상에 많이 만들어 놨으면 그 건물은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후에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재시공 시설을 했을 경우에 점검구를 만들어 놨으면 약간의 위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점검구가요, 우리가 고시원에 가면 어떤 데는 복도 라인이 쫙 점검구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수를 의심해봐라 하는데 지금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점검구가 많았을 때 최초 시공을 그렇게 했으면 누수가 아닐 수 있다.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 후에 점검구가 만들어졌으면 누수일 수 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물이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물이다. 네. 공정마다 저는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겪어봤잖아요. 어떤 곳은 그래요. 처음 만났을 때 견적은 되게 저렴했고 정말 성심성의껏 공사를 해주셨는데 다음 업장 갈수록 금액대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약간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이 좀 서운했을 때가 있는데 사장님은 정말 딱 한 만큼만 받으세요. 그리고 견적에 대해서 늘 고뇌하세요. 다른 분한테 소개했을 때도 다른 쪽이랑 다 이렇게 공정별로 비교를 해봤을 때 사장님이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시를 하셨고 그만큼 책임 시공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 이런 분 없구나 하고 느끼신 분이 대다수였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인복이 있나 봅니다. 좋은 분 만나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미나랑 있으면 돈이 붙어. 저는 그 말이 듣던 말 중에 가장 반갑더라고요. 사실 저도 쉽게 넘어가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적으로 만났을 때는 좀 힘들어 하신 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리나랑 일하면 정확하게 돈은 붙는다 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 좋더라고요. 철거 진행 중이고 이제 이 다음 공정이 타일인데요. 타일 붙이고 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